방정식과 부등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정식과 부등식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는 많이 풀어보셨을 텐데 근본적인 부분들은 아마 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우선은 그 방정식이나 부등식 유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는 잘한다. 이런 분들은 사실 아주 큰 도움이 될 만한 강의는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인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용어부터 그 다음에 각각의 유형별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죠. 우선은 방정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방정식에서는 우리 항상 그래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들이 머릿속에 있지 않은 내용은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무언가 넣어둬야 된다. 그러려면은 얘가 뭐고 쟤는 뭐다라는 용어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어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자, 우선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등식이 있습니다. 등식. 이때 이 등식이라는 것은 우리 그 교재에도 써 있는 내용이지만 등식은 등호가 있는 식이에요. 등호가 있는 식이다. 등호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게 끝이고요. 등호만 있으면 되고, 이 등호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좌변이다. 그러면은 이 등호 있죠? 이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이 좌변, 오른쪽에 있는 것이 우변입니다. 그러면 A는 B다. 이러면 요게 바로 등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다 좌변, 오른쪽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양변이다라고 하면은 양쪽에 있는 변을 모두 얘기합니다. 이러한 용어들 있잖아요. 등식, 좌변, 우변, 양변 이런 표현들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때 양변이 뭐라고 했더라? 아, 그거였지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간단하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식의 성질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등식의 성질을 하려면은 먼저 봐야 되는 부분이 이 등호가 하나 있어야 돼요. 등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등호는 A랑 B랑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 A랑 B랑 같다라고 했을 때 등식의 성질이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이렇게 볼게요. 이 등호 기준으로 같은 수를 양변에다가 더해도 여전히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B라고 했을 때 양쪽에다가 똑같은 숫자를 더해도 여전히 등호는 성립한다. 이게 바로 등식에서 첫 번째 성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변이 같다. 일단 이렇게 A는 B다라고 했을 때 양쪽에다가 같은 수를 빼도 여전히 같다. 그래서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뺐을 때 여전히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는 B다. 이렇게 했을 때 같은 수를 곱하기만 해도 여전히 등호는 성립한다. 자, 요 세 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를 곱하거나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했을 때는 등호가 성립한다. 얘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네 번째가 있어요. 요 네 번째가 뭐냐면은 자, 이게 같다입니다. 근데 같은 수로 나누어도 같다. 그죠? 자, 등식의 성질입니다. 같은 수로 나누어도 같다. 근데 얘는 1, 2, 3번 하고 따로 떼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C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따로 떼어놓은 이유는 그렇다. 근데 이제 C가 0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이 등호는 성립한다라고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래서 등식의 성질을 좀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 1차 방정식인데 1차 방정식에서도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일단은 이항이라는 개념인데 요 이항이라는 게 뭐냐면은 항을 옮긴다라는 거예요. 항을 옮긴다. 됐죠? 근데 이 이항의 개념은 사실은 그냥 말로만 듣고 근본적인 건 사실 못 봤는데 뭐냐면 이런 거죠. 자, A 더하기 B는 C다 그랬어요. 그러면 등식의 성질이 뭐가 있죠?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여전히 등호는 성립한다. 이게 등식의 성질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B 있잖아요. 요 B를 좌변에서 우변으로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려면 양변에다가 똑같이 B를 빼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 B 빼기 B니까 0이 될 거고요. 얘는 A는 C-B가 돼요. 됐죠? 근데 얘를 건너뛰고 여기 A 플러스 B는 C에서 이렇게 넘어온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플러스 B가 변을 옮기면서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B가 됐다. 그래서 등호 기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부호가 반대가 된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물론 뭐 외국에서는 요 플러스 B 이렇게 이항으로 하지 않고 요걸로 이해를 한다. 이게 원래 이렇게 해야 진짜 뭐 수학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그죠? 상관없는 얘기다. 그냥 이항을 했다 그러면은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된다. 그렇게 단순하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방정식의 풀이에요. 이 1차 방정식의 풀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뭐라고 써놨냐면 괄호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미지수 x는 좌변,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 그 다음에 AX는 B꼴로 변형, X는 A분의 B다. 뭐 이런 식으로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사실은 그냥 너무 복잡한 얘기고, 결과적으로 뭐냐? 1차 방정식을 풀려면, 이 푼다라는 개념은 결과적으로 X가 뭐냐? 이거예요. 그죠? X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려면, X가 얼마인지를 구하려면, X와 관련된 것은 한쪽으로, X와 상관없는 거는 다른 쪽으로 넘겨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AX 더하기 B는 C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여 X하고 상관이 있는 거는 얘죠. B는 X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곱해져 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 B는 넘기는 겁니다. 그럼 넘길 때 우리 방금 2항에서 봤죠? 어떻게 간다고 했어요? C-B다 이렇게 간 거예요. 맞죠? 근데 궁금한 건 뭐라고 했어요? AX가 아니라 X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같은 문자나 같은 숫자로 나눠주면 등호가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A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X는 A분의 C-B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1차 방정식의 풀이다는 결과적으로 X가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려면은 한쪽으로 정리해서 개수로 나눠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또 보게 될 그 1차 방정식의 활용이 있습니다. 1차 방정식의 활용은 어떤 포인트가 추가가 되냐면, 뭐 문제는 장황하게 나오겠죠? 상황을 줄 거예요. 상황을 주는데, 결과적으로 해야 되는 얘기는 뭐냐면, 1차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활용도 결과적으로 풀이에요. 푸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x는으로 나와야 되는데, 다만 식만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문제로 지문이 뭐, 문제 또는 뭐 지문 이런 식으로 상황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냐? x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뭐가 x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미지수 설정. 그 다음에 식 세우고 그거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거는 1차 방정식 활용뿐만 아니라 연립방정식, 1차 부등식에도 다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요. 그죠? 뭐 그것은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1차 방정식의 풀이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차 방정식의 풀이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내용은 그 문제를 조금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문제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를 한번 좀 볼게요. 자, 문제는 뭐 간단한 걸 준비했어요. 간단한 걸 준비했는데 간단하더라도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은 첫 번째 2x-7은 1번입니다. 자, 2x-7은 3 가로 열고 x 플러스 2다. 자, 포커스는 뭐라고요? x가 뭐냐예요. 그러니까 x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x와 관련 있는 것, 없는 것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2x-7은 그냥 내려오고요. 여기가 3x 더하기 6이 되죠? 그래서 이항을 해야 돼요. x와 관련 있는 것끼리, 없는 것끼리. 보통 여기서 좀 약간 스킬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습관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넘겨요. 2x 마이너스 3x. 얘는 이렇게 넘기죠. 6 플러스 7.
마이너스 x는 13, x는 마이너스 13 이렇게 가잖아요. 습관적으로. 근데 그러지 마세요. 요거는 이제 아주 단순한 미묘한 차이기는 한데 이항이라는 것은 꼭 x는 한쪽으로 상수항은 한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배울 때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가보세요. 여기서 굳이 음수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이건 부등식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x를 이쪽으로 넘겨야죠. 이쪽으로.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잘 보세요. 3x 마이너스 2x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6을 이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좌변으로.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요거 있죠, 요거. 얘를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2x를 우변으로 넘긴 거를 좌변에 쓴다. 애초에. 됐죠? 그 다음에 6을 좌변으로 넘기는 것을 우변에다 쓴다. 상관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좌변하고 우변이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우변에 있는 거를 그냥 좌변에 애초에 쓰고 좌변에 있는 것을 그냥 애초에 우변에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애초에 한쪽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근데 굳이 이거를 오른쪽으로 보내야 된다 하더라도 쓰는 건 왼쪽에 쓸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볼까요? 4번 볼까요? 4번. 4번은 0.7x 플러스 1은 2분의 1 3x 마이너스 5. 자, 여기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가야 돼요? 당연히 분수나 소수로 되어 있는 경우는 그냥 그대로 문제를 푸셔도 되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자연수나 정수로 만들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0.7은 10을 곱해야 되고 2분의 1도 10을 곱하면은 자연수가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10을 곱하고 한번 해볼게요. 7x 플러스 1. 그 다음에 10을 곱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5를 곱하는 꼴이니까 5, 3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7x 더하기 7. 이쪽은 15x 마이너스 25 이렇게 됩니다. 자, 가볼게요. 얘를 1로 넘겨서 이쪽에 쓰자고요. 8x. 얘를 이쪽으로 넘긴 거를 여기다 쓰자고요. 32. 자, x는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자, 됐습니다. 나머지도 답은 같이 있으니까요. 해당 페이지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연립 1차 방정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립 1차 방정식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겼느냐. 자, 연립 1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미지수의 개수가 2개 이상이에요. 2개 이상. 근데 많으면 3개고요. 4개, 5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시중교재 보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출제자, 그러니까 문제를 만든 사람이 다른 의도가 있는 겁니다. 다른 의도라는 것은 이 미지수를 모두 다 구하게끔 하고자 낸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다. 즉, 다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던가 아니면 출제자가 무지하던가. 4개, 5개는 식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나오면 안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지수의 개수는 2개 이상이고 보통은 2개 내지 3개. 일반적으로는 2개인데 식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ax 더하기 by는 c. 그 다음에 dx 더하기 2y는 f. 이런 식으로 연립 1차. 1차니까 식 자체는 1차 방정식이고요. 미지수가 2개, x하고 y. ABC는 개수라고 해서 그냥 따로 설정해 준 겁니다. 미지수는 아니에요. D, X하고 EY 이렇게 식이 2개가 주어집니다. 됐죠?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일단 접근하는 것 자체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감법, 두 번째는 대입법. 일단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통틀어서 소거법이라고 합니다. 소거법. 소거법이라는 건 문자를 소거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소거하는 방법이 2개가 있다는 거죠. 가감법하고 대입법. 이때 제 앞에서도 적어드렸지만 이 가감법이라는 것은 더하거나 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더하거나 빼는 방법인데 이 가감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방정식은 연립 방정식이든 1차 방정식이든 2차 방정식이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미지수의 값이 얼마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근데 얘는 미지수가 2개 이상이라고 했죠? 2개라고 해볼게요. 미지수가 2개예요. 그죠? 미지수가 2개가 있는데 가감법이다 그러면은
미지수 중에 하나를 지우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x하고 y에 대한 식 중에 문자 하나를 지우겠다. 앞에서도 봤지만 이렇게 식이 두 개가 있다고요. 방정식, 1차 방정식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적당한 숫자를 곱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미지수 하나를 소거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제가 금방 문제를 또 풀어드리겠지만 1차 방정식. 미지수 하나짜리 1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러면 1차 방정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x는 얼마다. 또는 뭐 y는 얼마다. 이렇게 결과를 내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문자를 낸 거를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대입법이라는 거는 뭐냐? 말 그대로 대입하는 방법인데, 자, 미지수가 두 개인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대입법이라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해서 한 문자로 정리한다는 얘기예요. 한 문자로 정리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식이 있었는데 이 식을 y는 2x 플러스 1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2x 뭐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이었는데 이렇게 y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를 보니까 3x 마이너스 y는 3이래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한 문자로 정리하잖아요. 그러면은 y를 대신해서 2x 플러스 1을 넣을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x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를 내는 것. 요게 대입법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가간법을 많이 쓰고요. 대입법 같은 경우는 가간법보다는 적게 씁니다. 상황에 따라 쓰는데 당연히 저는 둘 다 많이 써요. 왜냐면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유리하다라는 거는 저는 당연히 파악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다양하게 쓰지만 일반적으로는 가간법을 더 많이 쓰기는 합니다. 실제로. 근데 나중에 감각이 생기시면 가간법보다 대입법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됐죠? 자, 한번 또 얘기를 해봤으니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그 연립방정식 문제 하나 정도만 볼게요. 하나 정도만. 자, 7번 한번 보시면 7번이 이렇게 써있네요. 5분의 1 x 더하기 0.7y는 4다.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6분의 1y는 마이너스 3이다. 자, 이렇게 괜히 더럽게 들어가 있는데 이 5분의 1하고 0.7 얘네들은 방정식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웬만하면은 정수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냥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흔치는 않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은 5분의 1하고 0.7을 모두 자연수로 만들려면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일단은 양변에다가 10을 곱해야겠죠. 그럼 여기가 2x 더하기 7y는 얼마 곱했어요? 10 곱했습니다. 40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은 6을 곱해야 되겠죠? 12x 6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y는 자, 6 곱했습니다. 마이너스 18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은 위아래 두 개를 연립하셔도 되고요. 연립해도 되고 대입을 해도 됩니다. 근데 연립해도 되는데 연립하는 방법이 가간법, 대입법이 있다. 근데 여기서는 뭐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가간법 한번 써볼게요. 자, 요거를 기억, 니은. 자, 둘 중에 지우기 수월한 거는 부호가 반대인 경우가 수월해요. 왜냐면 빼는 것보다는 더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자, 무슨 말이냐? 문자를 소거를 해야 돼요. 그죠? x를 지우든지 y를 지우든지 해야 됩니다. 지우려면 개수를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정확하게는 개수의 절대값이 같아야 된다. 자, 그러면은 기억에다가 니은의 7배를 해서 아이고 숫자 너무 크네. 7배를 해서 더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2x 더하기 7y는 그냥 가는 거죠. 40. 됐죠? 자, 그 다음 여기다가 짓궂어요. 7배를 했어요. 7배. 자, 7배를 하면은 84예요. 84. 그죠? 84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7y. 자, 18에다가 7 곱하면은 자, 126이죠? 마이너스 126. 너무 짓궂은데요? 더해볼게요. 86x가 둘이 지워지잖아요? 아, 끝났네요. 마이너스 86. 휴. 마이너스 1입니다. 됐죠? 마이너스 1이고 x가 마이너스 1이고 x가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나머지 하나에 대입하시는 거예요. 여기다 대입할까요? 여기다가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더하기 7y 40이고요.
이항시키면 7y는 42, y는 6이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됐죠?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부등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등식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어떠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부등식은 부등호가 있는 식이에요. 방정식은 등호가 있는 식. 그죠? 근데 방정식은 어떤 특정한 값을 구하고자 하는 등식인 거고, 부등식은 부등호가 있는 식입니다. 그렇죠? 근데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부등식에서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등호입니다. 등호. 이게 무슨 소린가? 사실 요거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는 실제 그 방정식이나 부등식에 활용해서 더 빛을 발할 만한 내용이지만, 부등식에서는 핵심이 등호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등식 자체의 문제에서는 딱히 등장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등호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 가보죠. 1차 부등식입니다. 1차 부등식에서도 역시 성질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1차 부등식. 자, 어떤 성질이냐? A는 B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성질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양변에다가 같은 수를 더하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어요. 그죠? 두 번째. A에다가 C를 빼고 B에다가도 C를 빼요. 같은 수를 뺐다?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요. 세 번째. 세 번째부터가 이제 좀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좀 중요한데, 그, A하고 B 사이의 관계는 일단 고정인데, 이거예요. 이건데, 두 가지로 갈려요. 첫 번째, C가 만약에 양수다. 이러면, 양수를 곱하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뀝니다. C가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은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요. 이렇게. 됐죠? 근데 C가 음수다. 그러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부등식은 뭐 기본적인 거긴 한데 이 부분이 핵심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부등식의 성질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차 부등식의 풀이. 자, 일단 식이 이렇게 있어요. AX는 B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에 방금 한 걸 좀 활용해 볼게요. 방정식하고 하는 방법은 똑같거든요. 방정식하고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A가 양수다. 그러면은 양쪽을 지금 A로 나눠야 되잖아요. 이렇게. 왜? 부등식은 X의 범위가 궁금한 거니까 A로 나눠야 됩니다. 근데 양수인 걸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안 바뀐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A가 음수인 경우는 음수니까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됐죠? 자, 그 다음에 A가 0인 경우가 있어요. 0. 그죠? 이런 것 중 간혹 시중 교재 보면은 하다 여기까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 안 나와요, 이거는.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응용수리 파트이긴 해요. 물론 단순하게 2x 플러스 1은 3이다. x는 이런 식으로는 안 물어봅니다만 이게 응용수리 파트에서는 결과적으로 물어보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결과를 원하는 거예요. 이 방정식이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얘기, 이거 우리 배경 지식일 뿐이고 부등식에 대한 근본적인 것까지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0이 되는 경우는 근데 간혹 있어요. 언제? 그러니까 시중 교재에 있다고요. 안 나와, 시험에 절대. 왜 나와, 이게 시험에. 절대 나오면 안 되는 파트예요. 자,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개인적으로.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호가 x의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결정이 된다. 그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부등식도 문제를 조금 보죠. 한 2개 정도 봅시다. 8번 한번 가볼게요. 8번. 8번을 보시게 되면은 2x-3 요게 3x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습관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x를 좌변으로 넘긴다고. 근데 자신 없으면 그렇게 하세요. 자신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게 마이너스 x가 되고 얘가 4가 된다. 맞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x가 궁금한 거니까 양쪽을 마이너스로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이게 답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가시는 게 맞다고요? 저는 이제 자신 없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상황에서 저는 얘를 1로 넘겨요. 얘를 1로 넘긴다. 그럼 얼마예요? 자연스럽게 x가 되죠? 그걸 여기다 쓴다고.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가고 1로 넘겼으니까 부등호 방향도 따라와야죠. 이쪽으로.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쪽으로 넘겨요. 그러면 식이 답이 바로 나오는데 굳이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조금 익숙해지면 쓰세요. 자, 그 다음에 10번 한번 볼까요? 10번? 10번은 3분의 1 x 더하기 2는 2분의 3 x 더하기 6분의 1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분수로 되어 있는 경우는 방정식, 부등식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거나 10의 거듭제곱을 곱하는 거예요. 소수의 경우는. 여기서는 3하고 2하고 6의 최소 공배수가 6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6을 곱하게 되면 자, 2x 바로 갈게요. 12.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똑같은 숫자 양수를 곱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다 6을 곱하게 되면 9x입니다. 더하기 1이고요. 자, 넘기면은 얼마예요? 넘기면은 7x. 부등호 방향 따라가요. 그렇죠? 넘기면 얼마예요? 11. 자, 이렇게 되니까 맞죠? 됐습니다. 그래서 x는 7분의 11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요. 7분의 1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부등식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교재에 보면 이런 말을 써놨어요.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서 하는 방법도 익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볼게요. 우리 방금 했던 것 중에 그 8번. 네. 2x-3 요거. 그죠? 이게 결론이 뭐였어요?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였잖아요. 맞죠?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걸 수직선에서 해보라는 얘기가 이겁니다. 이 0이고 0은 표시할 필요는 없는데 기준을 보여주려고 0이다. 그럼 마이너스 4는 이쪽에 있겠죠. 오른쪽은 양수고 왼쪽은 작아져요. 0 기준으로 이쪽은 커지고 이쪽은 작아진다. 근데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수직선에 표현하는 거고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색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도 포함되는 것처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됐죠? 이 얘기를 왜 했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연립일차 부등식이 있는데 이 연립일차 부등식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냥 하셔도 되긴 하지만 이 수직선을 이용하는 게 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연립일차 부등식이라는 것은 연립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통인 걸 찾는 겁니다. 연립일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였어요. 공통인 걸 찾는 거고 뭘 찾는 거냐? 부등식은 x값의 범위거든요. 그러면 연립일차 부등식은 x값의 공통 범위 이렇게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연립일차 부등식도 식이 2개 이상 주어지는데 2개라고 생각할게요. 일단은 2개라고. 됐죠? 자, 2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ax 어쩌고 저쩌고는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cx는 뭐 d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면. 그러면은 여기서 이것의 범위하고 이것의 범위의 공통 분모, 공통 부분, 요게 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연립일차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식을 정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공통 범위를 찾는데 그냥 하셔도 되는데 잘 안 되시는 분은 수직선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문제 보면서 얘기해보죠. 자, 13번 한번 볼게요. 13번. 자, 13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번이에요. 7x 더하기 3. 얘가 2x 플러스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이게 2분의 x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 거예요? 7x 더하기 21. 2x 더하기 1. 맞죠? 자, 그 다음에 이걸 넘겨요. 바로 갈게요. 5x. 됐죠? 바로 넘겨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0. 정리해보면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는 식 하나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 3x 더하기 9가 2분의 x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애초에 2를 곱할 거 그랬네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자, 2 곱해볼게요. 마이너스 6x 더하기 18. 2는 양수니까 부동호 방향 안 바뀌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얘를 넘길게요. 그렇죠? 1로 넘기셔도 돼요. 이렇게 넘길게요. 얼마예요? 7x죠. 부동호 방향은 따라갑니다. 이렇게 되네요. 17이죠. 17.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거 정리해보면 x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7분의 17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와 x는 7분의 17보다 작거나 같다의 공통 범위를 쓰시면 되는데 요거를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이렇게 돼요. 0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4는 더 왼쪽에 7분의 17은 양수니까 이쪽에 있겠죠. 보세요. 마이너스 4보다는 크대요. 그렇죠? 7분의 17보다는 작거나 같다. 색칠해주고. 그러니까 공통 범위는 요게 공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요. 7분의 17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자, 일단은 같이 본 내용은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방정식이라는 것과 부등식이라는 부분. 여기다가 이제 뭘 한다고요? 응용 계산이라고 해서 활용 부분을 덮어 씌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활용에서는 하나의 과정이 추가가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일단은 식 자체는 주어지면 풀 수 있잖아요. 식이 주어진 식은 풀 수 있어요. 식을 만드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미지수 설정해서 식을 만드는 그 과정이 바로 활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활용하는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뭐 속력, 농도, 일회양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의 자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교재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